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회사의 오래된 부속품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2012년 3월의 일입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 중 카카오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때 학생들은 웃음과 박수를 보내며 크게 호응했습니다. 타국의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혁신의 아이콘인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애플과 구글이 이끄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일 뿐인데도 말이죠.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소통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즐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죠. 무엇을 찾든 어떤 것을 알든 서로가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런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한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가 된 것이죠. 이런 국민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이가 바로 네이버의 공동 창업자였던 김범수 의장입니다. 항구에만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한 후 사세가 커지자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용한 전문 경영인이 스티브 잡스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만든 사람 역시 네이버를 떠났습니다. 그는 잡스와는 다르게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미국의 교육자 존 세드의 말을 빌려 간접적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김범수 의장은 타고난 벤처 체질이었습니다. 안정이 보장된 회사 생활보다는 항구를 떠나 모험을 시작하는 배가 되는 편이 더 끌렸을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그것은 배가 아닙니다. 김범수 의장은 배를 만든 목적에 맞도록 행동한 것이었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모험을 추천합니다. 실패냐 성공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이자 훗날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네이버가 대박이 나고 카카오톡 역시 대박이 나서일까요? 그를 대박만 터뜨리는 마에스트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도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네이버에 재직 중일 때 아크로드라는 게임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었죠. 한간에는 그 실패로 게임 분야의 한계를 느끼고 네이버를 떠났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역시 창업 후 바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아니었죠. 다소 생소한 브루닷컴, 위지아닷컴도 김범수가 창업한 아이위랩 시절 성공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는 창업을 할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덧붙여 이에 대해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지요. 그는 성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기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성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김범수 의장, 그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카카오라는 회사도 카카오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가 자주 인용하는 속담이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동료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수장인 그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호칭 대신 각자의 외국 이름으로 서로를 부른다고 합니다. 김범수의 사내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회사 내 모든 사람이 김범수를 브라이언이라고 부릅니다.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등의 서열화된 호칭은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경직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도 하겠죠. 계급 때문에 윗분의 말씀에 이의가 있어도 토달 수 없으니 수평적 사고는 물론이요, 창의적인 제안 역시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든 처음에는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재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계급의 틀에 맞춰지지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를 그의 비서는 항상 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코 보스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에서는 외국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신념이 있었고, 그것은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모바일은 유선 인터넷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요. 기존에 없던 형태의 기업이 나타나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 플랫폼 정책으로 다른 모바일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나 개인에게 인터페이스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카카오의 역량은 모바일 사업 전체의 발전과 궤도를 나란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는 함께 가기 때문에 얻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요. 김범수 의장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들의 재능과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획은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시장에 나오면 사용자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후 사용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품에 대한 호평보다는 혹평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의 냉혹함이고 기업이 마주할 현실인 것이죠. 김범수는 이 혹평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회사 내 조직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이 혹평을 하는 것은 부족함이나 오류가 있어서입니다. 사용 중에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객의 혹평도 귀담아 들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